그래서 8월 14일 경기 리뷰는 한번 해봅시다. 8월 14일. 니넨 진짜 반성해라. 2대0 패배. 키움 상대로 영봉패네요. 좀 레전드기는 하죠. 레전드기는 하다. 그냥 타선이 너무 못했어요. 뭘 바라보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답답한 경기였는데 주말이 LG랑 3연전이라서 오늘 이겼어야 되는데 오늘 지면은 이제 주말도 전반적으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최정 선수가 담증세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한 명 빠졌는데 그 전반적으로 중간에 그 호흡력이라 그래야 되나? 응집력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최정 선수 빠졌다고 응집력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순 없는 것 같은데 여파는 어느 정도 있겠죠. 투수진부터 얘기해 봅시다. 투수진은 사실 문승원 선수가 오늘 6이닝 2실점 했습니다. 6피안타 2볼넷 2삼진 86구였죠. 어쨌든 승원 선수는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송성문 선수한테 실투 들어갔거든요. 커브 실투 들어가서 이게 3루타가 됐다. 3루타 과정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 커브를 쳐서 날아간 건 알겠는데 안유섬 선수 펜스 플레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현원혜 선수가 포구 실패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서 2실점이 전부 다 나왔다. 음, 1실점 정도로도 끊을만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3루에서 약간 아웃카운트 잡아보던가 그거를 해봤을 것 같기는 한데 전부 다 실패하면서 그냥 2타점 3루타를 내줬어요. 물론 이 뒤에는 3루 주자 잡았다. 상대 실수 같은데 그냥 수비가 잘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송성문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 안 되는 타구였는데 뛰어 들어가다가 귀로 하다 죽었지 이건. 오늘 다만 근데 그냥 빠른 포심으로 휴식 많이 해서 휴식 많이 취했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포심 구속이 빠른 거에 불과했어. 이걸로 그냥 찍어 누른 거에 불과하기는 해요. 오늘 포심 평속이 146.5km가 나왔는데 원래 이만큼 안 나왔거든요. 오늘 최고 구속 149였나? 트랙맨 기준으로는 제가 못 보기는 했는데 오늘 포심 평균 구속이 146.5고 최고가 149였다. 시즌 평균이 144.9km 나왔던 걸로 봐서는 오늘 그냥 휴식을 취하고 9위래 평균 구속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오늘 평균 구속 찍은 게 시즌 최고치였거든요. 시즌 최고치다. 볼넷 주고 송성문 선수랑 왜 붙었냐고요? 제구 흔들렸지 그니까. 제구 흔들려서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오늘 커브 들어가는 거나 그런 거 보면은 변화구에 대한 제구력이 떨어졌어요. 이게 좀 큰 거 같아. 이것 때문에 포심 위주로 구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심 구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피장타가 많아지는 거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 포심 구사율 보면은 54, 57, 62%거든요. 점점 증가하고 있어. 원래는 포심 구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다른 변화구에 자신감이 없어져서 포심에다가 다른 변화구 얹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변화구 하나. 그래서 피칭 레퍼토리가 약간 불펜 투수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게 의문이긴 합니다. 아, 의문까진 아니고 변화구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이런다고 다시 선발을 써야 되는 건지 결국 포심 구위가 떨어지면은 다시 난타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오늘은 그냥 포심 구위가 잘 나와서 어느 정도 억제한 거에 불과한데 다음 경기에서도 과연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많이. 이다음엔 뭐 지고 있으니까 다 나오죠. 박시우 선수, 전영준 선수, 한두솔 선수, 뭐 김택형 선수 다 나와서 3이닝 막았지. 시우 선수도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뒤에 이 두 선수들은 그렇다 쳐도 앞에 박시우 선수랑 전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맨날 약간 멀티이닝 소화가 잦고 그 다음에 하루는 1이닝 던지고 그 다음 경기 2이닝 소화하고 이런 경우가 잦아가지고 체력적인 문제가 당연히 대두되기 마련이에요. 둘 다 심지어 오래 뛴 선수들도 아니고 1구는 사실상 첫 시즌이라서 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 다 박시우 선수나 전영준 선수나 원래 제구가 그렇게 좋은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주자 내보내면서 틀어막는 유형에 가까운 편이기는 해요.
어쨌든 뭐 불펜은 3이닝 소화하면서 주자를 꽤 내보내긴 했거든요. 근데 꽤 내보냈는데 어쨌든 다 무실점으로 막았어요. 뭐 박시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넷 2연속으로 내주고 좌익수 뜬공 내주고 전영준 선수는 임재열 선수 삼진 잡고 한두솔 선수는 병살 잡고 김택형 선수만 유일하게 3자 범퇴로 끊었죠. 하위 타순이긴 했는데. 그래서 투수 총평이라고 뭐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아까 문승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단데 개인적으로는 문승원 선수 이럴 거면은 그냥 커터 같은 거를 탑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심은 21년에 실험했었는데 투심 POPS가 1.0이 나왔다고 1.0 이상이 나왔거든요. POPS가 1이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변형 페스티벌 안 배우면은 장기적으로 선발은 더 어렵진 않을까요, 이제? 투수진은 그랬어요. 시즌 중에는 안 되고 내년 시즌에도 선발 뛸 거면 뭔가 이런 거 장착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변화구 두 개가 구사가 안 된다고 두 개를 봉인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기는 해요. 그냥 포심 의존도가 늘어났어요. 문승원 선수가 포심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났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가. 한두 경기 제구 안 돼서 두 개를 봉인해버리면은 본인은 뭘로 던지면서 승부를 할 생각인지 그냥 오늘 경기처럼 포심 구위가 잘 나오도록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좀 그렇다. 오늘 최정 선수가 담 증세로 빠졌죠. 이탈이 되면서 내일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에서 3일인가 정도 이탈 예정입니다. 타선이 많이 헐거워졌죠. 애초에 원래도 2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심 타선도 한 자리 줄었다. 그래서 5번까지는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채워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준재 카드를 꺼냈죠. 근데 실패로 돌아갔지. 오늘 타선을 보니까 몇몇 선수들이 그래도 노력을 해보기는 했는데 결과가 결국 개판으로 나왔죠. 이준재, 이준재 3레디아 배치가 되는데 공을 거의 못 빼줬어, 그냥. 투구수 소모도 못 해주고 출루 자체도 못 해줬습니다. 일단 박성환 선수가 오늘 1번 배치, 항상 1번 배치가 됐는데 오늘 4타수 1안타였죠. 오늘 4타수 1안타를 쳤는데 뭐였더라? 3회 3회 득점권을 놓치긴 했는데 이게 워닝 트랙까지 가는 중견수 뜬공이었죠. 잘 맞았는데 9위에 눌렸다. 9위에 밀려버렸어. 이게 약간 어느 정도 그 안타 가르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하필 정면으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득점 못한 게 좀 컸어요. 해줄 사람 사실 박상환 선수밖에 없었는데 이 뒤로 그냥 싹 다 말렸지 그냥. 세 번째는 뭐 안타 치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땅이었죠. 그 사실 성환 선수가 원래 이 정도 하는 선수였어요. 이전에 맨날 4출루하고 3출루하고 1안타 2볼넷 뭐 1안타 3볼넷 이렇게 나가는 게 그냥 버닝이었던 거지. 이렇게 다시 가라앉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게 버닝을 했으면은 다시 어느 정도 평균 회귀를 하는 시간이 있겠지. 지금 거기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성환 선수가 그동안 너무 잘해줘서 이거를 이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성환 선수에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는 공을 빼주고 결과를 만드는 유형이라서 못해도 투구수 소모는 일정 부분 해주거든요. 버닝도 안 했는데 가라앉는 사람들은요. 까야지 이제. 이번에는 정준재 선수가 오늘 배치됐는데 오늘 4타수 무안타였죠. 전부 좋지 못했습니다. 정준재 선수 오늘 내야 뜬공 2개, 그 다음에 내야 땅볼 2개였죠. 내야 땅볼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야 땅볼은 애초에 밀어서 굴리거나 어쩌거나 그렇게 해서 출루해야 되는 선수 유형이라서 그러려니 하는데 내야 뜬공 2개는 좀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땅볼은 스타일상 어쩔 수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거야. 나올 수 있는 타구다. 그리고 땅볼을 만들었을 때 주력으로 어느 정도 내야 안타 유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야 뜬공 2개, 내야 뜬공 2개가 너무 별로였다. 아쉬웠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준재 선수가 애초에 최근 타격감이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출루율 3할 2푼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이번에 배치된 게 잘못이기는 하죠. 어쨌든 준재 선수가 이번에 배치된 배치된 게 문제예요. 얘를 제외하고 다른 2번을 기용할 만한 선수가 없었단 얘기예요. 감독 생각에는. 그러니까 감독 생각도 그렇고 이번에 자리를 차지할 선수 하나도 없었던 게 지금 큰 문제죠. 하나하나 빠질수록 타선의 뎁스가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엔 에레디아 선수가 오늘 3번 나왔는데 3타수 무안타 1사구였죠. 그리고 초구 범타 2개였어. 초구 범타 2개. 이게 더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둘 다 선두 타자였습니다. 선두 타자. 이 3회 선두 타자 초구 땅볼이었죠. 그 다음에 9회에도 선두 타자 초구 뜬공. 그러니까 둘 다 투수를 상대하는 첫 번째 타자로 나왔는데 너무 쉽게 물러나면서 아웃 카운트 하나를 바로 내주고 다음 타자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 첫 번째에도 1회에도 사실 2구 포심이었죠. 2구 공략을 해봤는데 이것도 유땅이었어. 결국 4구 제외하면은 세 타석 4구 소모가 끝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3번에 배치됐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에리데아 선수는 그동안 잘해줬어요. 그동안 잘해주긴 했어요. 물론 오늘 경기 진짜 더럽게 못하긴 했는데 여태까지 매번 이출루를 해주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가라앉는 경기도 몇 번 있기 마련이다. 그래요. 피해 실드죠. 어떻게든 실드 쳐보려면 쳐볼 순 있지, 여기는. 그동안 공적이 있으니까 한 타임 쉬어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 한 타임 쉬어가는 걸 너무 임팩트 있게 쉬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세 타석 4구면은 이건 좀 값이 많이 비싸긴 해. 그 다음에는 한유섬 선수가 4번에 들어왔는데 오늘 3타수 무안타 1볼넷 2삼진. 오늘 헛스윙 삼진 2개 볼넷이 하나였는데 사실 한 개는 약간 빠른 타구 강한 땅볼이긴 했는데 2루 정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헛스윙 삼진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두 번째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 이거는 뭐 그냥 삼진이긴 한데 세 번째는 사실 그 ABS 존 상하에 다 걸렸죠. 그래서 뭐 투 스트라이크 그냥 눈 뜨고 당해버렸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긴 해. 이두 번째 삼진은 좀 억가가 심하긴 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강제로 넓혀야 되다 보니까 몸쪽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 당했죠. 그래도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 걸어 나갔다. 어쨌든 마지막에 기회를 살리는 볼넷을 얻어나가긴 했어요. 뒤에 다 말아먹어서 그렇지. 오늘은 억가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거는 반반 느낌이었고, 이거는 확실한 억가였다. 이거는 본인 능력에 볼넷도 본인이 출루했다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역할은 해준 느낌이긴 한데, 아, 그래요. 당신을 어떻게 까겠습니까? 어이없게 그냥 다 물러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것보다 오늘 경기 물론 못하긴 했는데 한유섬 선수보다 더 못한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3타수 무안타 2삼진 1볼넷이었는데 이것보다 못한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랬어 오늘 타선이. 그래서 에레디아 선수가 위로 올라가고 한유섬 선수도 당겨지는 바람에 하재현 선수가 5번 배치됐는데 오늘 4타수 무안타에 3삼진 먹었죠. 3삼진이 전부 헛스윙 삼진이었다. 사실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정면타였죠. 정면 1에서 타구가 좋기는 했는데 이 뒤에는 전반적으로 다 속았는데 저는 그 6회 세 번째 타석 이거 6회 사실 볼이 4개 들어왔는데 스윙이 4번 나갔거든요. 볼 4개인데 스윙이 4개 나왔어요. 파울로 몇 개를 버티기는 했는데 헛스윙이 추가가 됐죠. 아 너무 존이 다시 흔들리고 있어요. 이전에 어느 정도 골라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뭐였지? 눈높이에 대한 공에 스윙이 자주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존 위쪽에 볼이 나오는데 거기에 스윙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요. 약간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수가 자신감이 있어서 자꾸 배트를 내는 느낌이야. 마지막 타석에서도 그 홈런 노리려고 홈런 스윙 하는 거랑
포심 타이밍 당기다가 슬라이더에 헛스윙 당했죠. 그래서 볼넷을 싫어하나? 그래서 세 번째 타석에 전부 다 헛스윙 삼진하는 게 좀 헛스윙이래. 볼에 전부 다 헛스윙하는 게 좀 답답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원래 이런 선수기는 했죠. 이거 보면은 이게 6회 그 2-4-1-2루였나? 거기서 삼진 당한 건데 이거에 헛스윙 나오고 볼 고르고 이거에 헛스윙 나오고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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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헛스윙 나왔거든요. 4번이랑 5번은 그렇다 쳐도 이거 63 367 이거는 다 골라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님? 이거는 다 골라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님? 야, 145는 그렇다 쳐요. 근데 367은 다 골라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맞아. 3번 헛스윙에 6번 파울에 7번 헛스윙이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네. 7번에 저거 유인구 슬라이더였어요. 바깥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였는데 투 스트라이크 먹고 유인구니까 헛스윙 당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이래. 6번에 이지영 선수를 냈더라고요. 이지영 선수 3타수 1안타긴 했는데 1안타도 사실 그냥 상대 실책이었죠. 안타로 기록이 됐던데 유격수 실책이었지 이건. 셋 다 땅볼이었는데 약간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가? 평균 회귀를 이렇게 한다고? 고점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평균 회귀를 하는 느낌이네요. 문성원 선수 리드 때문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영우 선수는 휴식이라기엔 어제 쉬었으니까 조영우 선수는 사실 공격적인 피칭을 상당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요새 문승원 선수 구위가 정말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예 여러 피홈런을 맞으면서 크게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아, 최지훈 선수는 얘기할 거 많긴 해요. 오늘 4타수 1안타였죠. 안타 나오는 거 잘 나오긴 했는데 그냥 그 다 반대쪽 뜬공이 나왔어. 반대쪽 외야수 뜬공이 두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쓰리볼에서 왜 포심을 두 개 연속으로 바라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은 코스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코스에 같은 구종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둘 다 바라보면서 풀카운트까지 갔죠. 선생님은 박성환 선수처럼 컨택에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빠른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빠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같은 코스에 들어왔으면 적어도 스윙이 나왔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 땅이 나왔지.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당겨치는 타자가 쓰리볼에서 같은 코스를 두 개나 바라보고 이 뒤에 타이밍 늦어서 이 땅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쪽 외야수 뜬공 두 개가 나오는 것도 좀 심각하기는 해. 심지어 마지막 타석에서는 초구 좌익수 뜬공이었죠. 그러니까 너 왜 스트라이크 존을 너무 넓게 봤어. 그리고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을 넓게 보고 마지막 타석 기준으로는 존을 넓게 본 거랑 그 쓰리런 홈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퍼 스윙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거에 많았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얘기를 왜 길게 해야 될 것 같냐 하면은 최시훈 선수가 사실 21년부터 25년 올해까지 밀어치기를 못하고 있다는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잘한 거 22년뿐입니다. 22년에 얼추 3할 언저리였나? 2할 9푼대였나? 밀어친 타구의 타율이 그 정도였는데 그거 빼면은 2할 5푼도 못 찍고 있거든요. 계속 당겨치고 아예 밀어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밀어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을 필요? 그거는 없기는 한데 계속 매번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해. 보면은 21년에 밀어친 타구 타율이 2할 3푼 9리였어요. 그리고 22년 커리어 하이일 때 2할 9푼 3리였다. 근데 이땐 바비비였죠. 23년에는 23년엔 2할 3푼 5리, 24년에는 2할 2푼 5리였고 25년 올해는 2할 3푼 7리입니다. 그러니까 2할 5푼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당겨치는 비율이 너무 높아. 오늘 당겨치는 비율이 올해 기준으로 64.5%거든요. 물론 최근 2년간 좀 낮춰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둘 다 실패하니까 그냥 원래 회귀한 것 같아요. 밀어치기를 못,
못하면은 선구안이 있어야 되는데 선구안도 없다는 게 큰 단점이기는 해. 이 64.5%의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는 선수가 박혜민 선수거든요. 근데 박혜민 선수는 올해 기준으로 더 밀어치는 거를 못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커리어 내내 밀어치기를 잘했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은 커리어 평균치가 밀어치는 타율이 2할 9푼 1리였어요. 물론 올해는 1할 4푼 9리다. 근데 대신 여기는 당겨치는 타구 타율이 4할 3푼이야. 그리고 여기는 볼 타출갭도 좋은 편이라서 타출갭이 1할을 넘어가요. 타출갭 1할 4리다. 최지훈 선수는 밀어치는 타구 타율도 잘 생성이 안 되고 볼을 골라서 나가는 타출갭도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둘 중 하나는 장착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대로 계속 하나만 고집할 건지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장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장점이 너무 안 좋아요. 고점이 너무 낮아요. 장점의 고점이. 그 다음에 오늘 8번에 현원의 선수가 매치됐죠. 오늘 3타수 무안타 1병살이었다. 오늘 직전 경기랑 오늘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어, 떨어지는 변화구, 종슬라이더나 혹은 포크볼 이런 류에다가 대응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대응하기를 어려워하는 편이고, 몸쪽 공에다가 생각보다 배트가 많이 나가요. 이 떨어지는 변화구 대처랑 볼성 몸쪽 공에 들어오는 타구를 타격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줄여내는 게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랄까요? 현원혜 선수가 한 3경기인가? 안타 많이 친 다음에 지금 3경기 연속으로 침묵하고 있었나? 뭐 롯데전 2경기랑 키움전 안타 치고 이때도 조금 아쉬웠고 오늘 경기도 아쉬웠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2경기 잘하고 4경기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6경기째인데 뭔가 분위기가 이럴 것 같기는 했어요. 나는 조금 더 뭔가를 보고 싶기는 한데 여론은 많이 험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빨리 하고 기대를 너무 빨리 저버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 오늘 안타가 있었군요. 1안타네. 미안하다. 근데 이거 상대 실책이잖아. 그러니까 1루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루수에 대한 기대치? 신인에 대한 기대치라 해야 할까요? 어쩌면 최정 선수도 0506년에 이런 팬들의 평가를 다 듣고 07년에 다시 그렇게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싶어요. 2군 본주라고 하기에는 아직 100타석도 못 채웠는데요. 아직 1군 기준으로 50타석도 못 채웠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좋아요. 아마 지난주에 5안타, 삼성전에 7타수 5안타 쳤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건데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렵기는 하죠. 지금 순위 싸움에 세금 내는 판단은 위험하기는 한데 고명준 선수 쓰는 거나 현원의 선수 쓰는 게 똑같다면 일단은 현원의 선수를 조금 더 쓰고 싶어요. 고명준 선수가 아직 2군을 못 나와가지고 2군 성적이 안 나와서 빠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한몫하고 있기도 하고 퍼스에서도 4타수 무안타였네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라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예민한 거를 현원의 선수에게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이지. 결과로는 그거죠. 결과로는 감독이 안 키운 거지. 늦었어, 너무. 뎁스를 미리 키웠어야 했는데 결국 그 초반에 안 키운 뎁스가 지금 돌아오는 느낌이죠. 명준 선수 12일 경기에 출전했대요. 4타수 무안타 1삼진 먹었다는데. 오늘 선수 뭐가 문제냐고요. 종변하고 대처를 어려워하고 몸쪽 공에 배트가 많이 나가기는 해요. 저는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해. 바깥쪽 공에 배트 나가는 것보다 몸쪽 들어오는 공에 배트를 참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오히려
조금 더 수정하기가 더 쉬운 것기도 해요. 바깥쪽 공은 진짜로 어렵거든요. 바깥쪽 존을 자기가 설정해야 돼서. 너무 욕바지로 가는 게 하나하나씩 다 그렇게 돼가고는 있어요. 아직 50타석도 안 된 선수인데, 그러니까 현원의 선수가 아니라 이윤례 선수가 올라와서 50타석도 소화 안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원의 선수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근데 지금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가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초반에 못 올라오고 싶어서 안 올라오고 싶어서 안 올라온 것도 아니거든요. 초반에 감독이 안 쓰다가 고명준 선수 망가지니까 부랴부랴 현원의 선수를 급하게 올린 건데 그것도 선수에게 너무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상당히 좋지 못했던 건 맞아요. 근데 현원의 선수에게 너무 큰 비판이나 그런 게 갈 것 같아서 무섭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사실 생각해보면은 무사 1, 2루였는데 여기서 그냥 강공 선택한 것도 좀 그러기는 해. 1군 장타 개수가 몇 개냐고요? 없을 텐데. 2루타 하나였나? 뜬금 고명준 선수가 아까 뜬금 장타였나? 그거라기도 한데 그게 지금 한 7경기 연속으로 안 나와서 2군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지 지금은. 무사 1, 2루에서 강공 간 게 저는 선택이 좀 아쉽기는 했어요. 원해 선수 번트를 못 댄다 생각했나? 선원의 선수가 번트를 못 대서 그냥 강공을 선택한 건가? 근데 그럴 거면 히트앤런을 거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저번에 한번 잘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좀 세부적인 기록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때가 강공 선택 이해한다. 저는 살짝 아쉽기는 했어요. 뭐랄까?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알칸타라 선수에게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타선이 압도당했다. 그 다음에 현원의 선수가 최근 타격감이 별로다. 그래서 번트를 안 되면은 차라리 히트앤런이라도 하지 않을까? 이것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다 안 오더라고요. 내가 모르던 뭔가가 있었을까? 저는 그 이해 안 된다가 아니라 의문이다. 호기심이 생겨요. 왜 강공을 했을까? 어떤 걸 바라보고 강공을 했을까? 그냥 현원의 선수를 믿었다? 궁금해. 살짝 궁금하긴 했다, 이거는. 이 뒤에 뭐 김성현 선수기는 했는데 1412루, 1423루에서 김성현 선수 다음에 박성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점수 내보올 수 있지 않을까? 박성환 선수를 굳이 고의 사구로 걸을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음,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현 선수는, 2타수 무안타 1삼진에 4구 하나였죠. 근데 여기는 너무 그 뭐랄까, 출장 빈도가 낮은 편이기도 해서, 뭐, 비판을 어떻게 하지? 성한 다음이 준재라 고의 사고였을 때. 그랬어도 오히려 그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싶기도. 번트. 번트 이거 그 상대 수비 위치 생각하면은 고려하면 될 만했어요. 근데 사실 타자 주자가 김성현 선수였던 게 이게 문제다. 주력 그만큼 안 빠른데 본인은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여유롭게 잡혔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타선 총평 못했다. 그리고 뎁스의 한계를 느낀 경기이기도 했다. 한 명이 빠졌는데 타선의 공격력이 많이 감소하는구나. 그리고 한 명이 빠지고 이런저런 수정을 거쳐서 뎁스를 내봤는데 가라앉을 만큼 활약할 선수가 없을 만큼 크구나. 그리고 특정 선수가 침묵하면은 다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다 잘하면은 우승권 팀이기는 하겠죠. 근데 다 신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베테랑 선수들이 그렇다 보니까 뎁스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리뷰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